할머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김 부장, 지금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니 대표님, 그게 저 할머니가 더럽게... 더럽게요? 당신이 하대하는 이 할머니 제 여자입니다. 윤복순 씨 제 여자라고요. 아니 이비서님, 저게 무슨 일이에요? 이비서님은 알고 계시죠? 그녀의 말대로 이비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비서, 내 치명적인 단점을 찾았는데 말이야. 대표님은 이미 이대로도 완벽하십니다. 아니 비서, 비록 내가 IQ 190의 천재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게 있더군. 그렇습니다. 12살의 차보람 대표가 절대 가질 수 없던 한 가지, 그건 바로 연륜. 그게 필요하다고. 네, 준비하겠습니다. 유능한 이비서는 대표에게 딱 맞는 해결책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기억이식술. 대표님, 이분이 안봉춘 씨입니다. 87세, 고학력, 자수성가한 사업가. 현재는 처참하게 실패한 상태일 것. 모든 조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이었죠. 지금부터 당신은 12살 이후의 기억을 모두 저에게 이식하게 될 겁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그러십시다. 이런 노인의 기억이 뭐 그리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큰 돈을 마음 바꾸기 전에 빨리 하기나 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기억을 이식받은 차보람 대표는 눈을 뜨자마자 이비서, 당장 이사회 일정 잡으세요. 역시 차 대표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선택에 연일 성장하는 그의 회사. 하지만 천재였던 그조차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대표님, 오십니다. 그래. 아유, 이 고운 게 다 어디서 났대? 아이고, 보람이구나. 이거 보람이 네가 갖다 놓은 거야? 뭐 별건 아니고요. 이 할미가 해바라기 꽃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그야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기억을 판 노인의 아내. 대표님, 혹시나 저분을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차 대표의 부정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느끼는 감정은 사랑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려운 시절에 저희가 다 뒷바라지 했었으니까 연민가의 듯한 동지애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그것뿐입니다.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하지만 이번에도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아이고, 보람아, 그만이요. 다친다. 아니 이걸 왜 할머니 혼자 끌고 있어요? 도대체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고요? 그러게. 여보, 어디 봐요. 이거 피잖아. 윤복순 씨는 절대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대표님, 말씀하셨던 안봉춘 씨 자료입니다. 미녀들과 크루즈 여행? 차 대표는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억 속 안봉춘 씨는 평생 윤복순 한 여자만을 사랑한 로맨시스트였으니까요. 내가 기억을 이식받아서 그런 거였어. 오빠, 왜 회사 안 가? 보라야, 너는 소중한 사람이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나는 옆에서 계속 지켜줄 거야. 내가 지금 오빠 옆에 있는 것처럼. 더 이상의 회피는 무의미했습니다. 결단을 내릴 순간이었죠. 이비서, 우리는 이제부터 윤복순 씨를 스카우트할 겁니다. 전대미문의 노인 미래전략팀. 복지는 최상으로 알아서 세팅해주세요. 입사하면 3개월에 한 번씩 종합검진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 회사 기숙사를 짓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윤복순 씨의 행복을 위한 모든 세팅을 마친 그가 신나게 그녀를 염탐하러 간 순간, 아니 진짜 늙으면 집에나 처박혀 있을 것이지. 죄송해요. 제가 닦아드릴. 할머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는 알아요? 기가 막히는 장면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아니 대표님, 그게 저 할머니가 더럽게... 더럽다고요? 당신이 하대하는 이 할머니 제 여자입니다. 윤복순 씨 제 여자라고요. 윤복순 씨 잘 들으세요. 제가 바로 당신 남편 안봉춘입니다. 윤복순 씨? 119! 누가 119 좀 불러줘요! 행복을 위한 모든 세팅을 마쳤다며 자신만만했던 그. 하지만 차 대표의 오만을 비웃기라도 하듯 세상은 잔인하게도 그를 배신했죠.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제가 뭐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까? 얼마가 들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온몸에 전이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치료는 무리한 생명 연장일 뿐이에요. 죄송합니다. 입사 전에 건강검진을 했어야 했는데. 무의미한 후회를 하는 그였지만 차 대표는 알고 있었습니다. 너와 병세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다는 것을요. 내가 평생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랬잖아, 당신. 이비서, 내가 말했던 그 계획 그대로 진행해줘. 네, 대표님. 그렇게 그는 또다시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빠, 나 정말 오빠처럼 똑똑해질 수 있지? 그럼 무섭지는 않아? 조금 무서워. 근데 오빠가 힘드니까 내가 옆에서 지켜줄 거야. 고마워. 내가 너 평생 눈 감는 날까지 행복하게 만들어줄게. 고 이건희 회장이 자식보다 더 사랑한다고 소문이 돌았던 반려견 벤지를 아시나요? 이 회장은 벤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넌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벤지를 복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벤지의 체세포를 복제한 쌍둥이가 태어났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벤지의 체세포는 냉동 보관되었다가 9년 후 다시 한번 복제 성공해 4마리의 벤지가 더 태어나게 됩니다. 과연 이 6마리의 벤지들은 초대 벤지와 똑같은 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해석.
첫 번째 이야기, 할머니를 지켜주고 싶었던 차대표, 그리고 그런 차대표를 지켜주고 싶었던 그의 여동생 보라. 둘은 결국 할머니의 기억을 보라에게 이식해 평생 소중한 사람을 곁에 두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할머니의 기억을 이식받은 보라는 윤복순 씨의 자아가 이식되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두 번째 이야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재 6마리의 빈지들은 각각 맹인 안내견 교육센터와 연구소, 일반 가정에서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초대 벤지의 자아를 갖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기억과 육체 중 어떤 쪽이 그 사람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하시나요?